안녕하십니까. 아마 근데 배신자 한동훈의 최후가 임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의 정치 생명이 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뭐 때문이냐? 바로 근데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이런 데 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당무감사를 아마 착수한다. 이런 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이 공석입니다. 한동훈이가 자기 사람을 이렇게 박아놓은 거죠. 누구냐면 유일준. 다 아실 거예요. 유일준. 근데요. 유일준은 누구냐면 검사 출신의 법조인인데 총선 때 공천을 책임졌던 공관위원이고요. 특히 위성정당 있잖아요.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비례정당, 거기에 공관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이면서 동시에 이제 위성정당에는 공천관리위원장을 한 거예요. 당연히 한동훈이가 임명했죠. 그러면서 공천을요, 최악으로 한 거예요. 우리 조정훈 의원이 발간한 백서 있잖아요. 총선 백서. 거기 보면 가장 잘못된 게 비례공천이다. 그럼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한동훈이가 비례공천을 완전히 자기 사람 다 채우는 바람에 자기가 비대위원장 할 때 비대위원 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김혜진아, 한지아,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다 비례 공천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순번이 바뀌고 새로 하고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천을 말아먹은 유일준, 이 사람을 한동훈이가 대표되니까 당무감사위원장을 시킨 거예요. 참 이게 심각하죠. 공천을 말아먹은 공관위원장을 다시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시킨다. 이게 한동훈의 인사의 문제입니다. 전혀 총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감을 못 느끼는가 봐요. 자기도 총선 패배하고 책임지고 물러난다 했다가 바로 복귀해서 당대표 나왔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있습니까? 총선을 역대 대참패를 했으면 부끄러운 자국에 자숙을 해야 되잖아. 한 몇 년이라도. 근데 바로 몇 달 뒤에 복귀했는데, 근데 그때 공천관리위원장 했던 비례, 이 사람을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시켜놓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당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래가지고 유일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가장 물러나기 직전 7월 달에도요, 갑자기 권영세, 이양수 총장을 징계해라. 그때 한덕수하고 김문수 단일화할 때요, 원래는 김문수 후보가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킨 거잖아요. 근데 이걸요, 마치 지도부가 억지로 김문수를 쿠데타로 끌어내리려고 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조작해서 자기가 언제 김문수하고 친했다고 한동훈이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그때 비대위원장 권영세, 사무총장 이양수를 징계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결정한 게 바로 이제 실제 한동훈이 임명한 유일준 위원장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확인해 봤더니 유일준 위원장이 임기가 8월 14일자로 종료가 됐다. 원래요, 당무감사위원장 임기가 1년이랍니다. 근데 임기가 1년이 아니더라도 당대표가 바뀌면 사표를 내는 게 관행이랍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당대표가 바뀌었으니까 어차피 사표를 내는데, 근데 임기도 1년이 끝난 거예요. 8월 14일자로. 그래서 지금 이제 당무감사위원장이 공석입니다. 지금 후임자를 장동혁 대표가 이제 물색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들 몇 명한테 제가 교차로 확인한 건데, 제가 여기 다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위원장 후임이 정해지면 한동훈이 그 당원 게시판 이거는 이제 그 당무감사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이게 저 몇 명한테 장동혁 대표의 그 최측근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100% 이구동성으로 100% 이제 이걸 그냥 듣고는 못 넘어간다. 그렇죠. 이걸 이게 뭐 중진들 연석에 예석에 그 덮어야 된다. 이거 좀 새빨간 가짜뉴스입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안 돼 있대. 예를 들어 이제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중진들하고 간담회 할 때 그 채널A 그 기자 보도하면 이게 뭐 한 2명 정도 중진이 당원 게시판 덮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한동훈을 비호했다. 이거는 새빨간 이게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그때 그 김도읍 의원이나 여러 이제 그 이야기 들어보면 저 이병준 기자 어제 그 방송도 보면요. 직접 확인했다 합니다. 아예 그 당원 게시판 논란 자체가 주제로 그 된 게 없다. 의사록에도 이게 중진해야 할 때 당원 게시판 덮어야 된다. 한동훈 이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오히려 장동희 대표 측근들 직접 제가 여러 명이 그 대화를 해봤는데 전부 다 이거 듣고는 못 넘어간다. 이걸 이렇게 듣고 어떻게 넘어가? 그럼 장동혁 체제 뿌리부터 좀 흔들릴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게 엄청 논란이 됐는데 이걸 덮는다고 해서 이게 한동훈한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원히 진실을 은폐할 수는 없잖아요. 진실을 영원히 당원 게시판 안에 가둘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거 당원 게시판 이 부분은 이제 이거 당무감사가 불가피하다. 전북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측근들이. 제가 뭐 장동혁 대표한테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거의 뭐 분신할 수 있는 측근들 몇 명이나 물어봤더니 당원 게시판 논란을 그냥 덮을 수는 없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새롭게 당무감사위원장이 정해지면 바로 이제 그 한동훈 당원 게시판 이거야말로 그 천인공노할 여론 조작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방송 채널A도 나와 여러 번 나가서 몇 번 방송한 기억이 나요. 거기 한동훈 일가가 여론 조작해서 이게 뭐 당원들 뜻이라고 이제 글을 막 올리잖아, 몇십 개.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가 야, 봐라.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이런 여론 아니냐. 또 이게 다른 언론에 또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여론을 조작질해 나가는 겁니다. 실제 뭐 국민들 중에 당원 게시판을 보는 건 아닌데 당원 게시판에 글을 조작해서 올리고 그걸 이게 한동훈이가 또 스피커로 이게 퍼뜨립니다. 당원들의 뜻이 이렇다. 이러면 이게 일반 또 언론이 받아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여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 실명으로 이거 익명 게시판 아닙니다. 다 실명 인정하고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익명으로 합니까? 당당하게 자기 이름으로 못하고. 실명 게시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사돈 팔촌까지 막 자식들 처가 시댁 이런 식으로 이게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에서 비난을 하면서 여론을 조작질한 이거는 이제 드루킹보다 더한 시대의 여론 조작 공작입니다. 이걸 이게 듣고 진행할 수는 없죠. 결국 이제 감사하면요. 금방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뭐 실명 게시판이니까 뭐 연령이나 주민등록번호 대충 보면 이게 금방 이거요. 1분이면 밝힙니다. 1분이 뭐예요? 그럼 여기 바로 밝힙니다. 안 한 거 덮은 거죠. 한동훈이가. 또 유일준, 한동훈의 사람이 덮은 거예요. 바로 이게 저는 당무감사위원장 바뀌면 바로 이게 되면요.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게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당원들의 뜻이 완전히 막 폭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가 징계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서 이게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론 조작, 이런 게 업무방해, 국민의힘의 업무를 방해했잖아요. 당원 게시판에 여론 조작,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명예훼손, 또 모욕, 이런 이제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감사만 하면 제명, 그 다음에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심각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제가 장동혁 측근들에게 거의 다 친합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당 적은 없어도 국민의힘하고 저 오랫동안 옛날에는 계속 제가 출마 예비 후보도 했었고요. 계속 대선 캠프에 있었고 또 국민의힘 추천으로 KBS에 제가 이사도 했고요. 또 국민의힘 추천으로 인권위원도 추천했는데 제가 고사했지만 국민의힘하고는 이게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도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할 때부터. 그래서 이제 측근들 충분히 제가 취재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여러 명에게 물어봤더니 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오히려 그 측근들이 먼저 이거는 듣고 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아마 지금 공석인데 곧 아마 임명되면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얼마 안 남았죠. 이제 8월 14일 날 물러났고 이제 새로 임명되면 바로 착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동훈의 정치 생명이 지금도 사실상은 존재감이나 끝났지만 사상이 끝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경선을 보시면 1차 하고 2차 당원들이요. 거의 비슷합니다. 1차 때도 당원들의 뜻은 장동희가 1등, 그 다음에 김문수가 2등,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도와준 조경태가 3등, 그 다음에 안철수가 4등이었거든요. 근데 그 표 차이가 한 2, 3만 되는데 당원들, 요게 결선 투표 가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동훈이가 계속 김문수를 밀어라, 차악의 후보를 밀어라 이렇게 했는데도 당원들이 움직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결국 이제 결선에서도 똑같은 표 차이가 났다. 이 말은 한동훈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 당원이 거의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왜? 조경태, 안철수 표 중에 절반은 장동혁, 절반은 김문수한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재감이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는데 아마 이제 곧 당원 게시판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 문제도 남아있죠. 지금 계속 변희재 대표도 저한테 기사를 계속 보내주는데요. 변희재 대표가 이제 태블릿 PC 대단합니다. 집념. 거기에 한동훈 형사처벌은 시간 문제다. 변희재 대표가 이런 이제 기사를 계속 보내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특검에 고발도 돼 있죠. 아마 이제 그때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의 수사, 또 이게 법무부 장관 때 행적, 이런 것도 논란이 있고요. 하여튼 사법 리스크도 피해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탈당해서 국민의힘을 떠났는데 저는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은 원래는 한 몸이었어요. 지금 그 이후에 배신의 길을 갔지만 이제 이런 정치 검찰 그럼 윤 대통령이 단절해야 된다면 한동훈도 당연히 정리하는 게 맞죠. 두 분의 갈등이 보수 괴멸의 큰 원인이 됐다면 어느 한쪽막이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윤 대통령막이 비난한 게 맞습니까? 저는 한동훈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보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나경원 의원이 뭐라 했습니까? 본인이 당대표를 했으면 계엄이 없었을 거다. 그렇잖아요. 당이 대통령실과 하나가 돼서 잘 협조해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나갔으면 계엄까지 그렇게 가는 일이 없었을 거다. 나경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한동훈도 같이 저는 정치판에 영구 퇴출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제 곧 당원 게시판 감사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하여튼 배신자가 우리 자유파 발붙이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저희가 좌파들한테도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좌파들에게 한번 배신자는 무자비하게 그들에게 숙청해버리거든요. 우리도 유승민, 한동훈, 이준석 이런 배신자들은 영구 척결해서 제대로 자유파 투사들을 키워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